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왔고 최근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얼마 전에는 30만 원을 넘기는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최근에 한 달 남짓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현재 26만 원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면서 자, 전고점 돌파, 또 계속 연일 신고가 가능할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어떤 뚜렷한 스탠스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4848. 자, 4848. 계속 4848. 자, 어떤 스탠스 없이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반복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요 며칠은 이제 개인과 기관이 좀 사고 있다, 외국인이 팔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포지션은 아직 없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은 0.23%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낮은 수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뭐 매우 낮은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거의 한 자릿수 유지를 하면서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대차잔고 보시겠습니다. 대차잔고 뭐 한 중간 정도 레벨을 보여주고 있죠. 등락을 좀 반복을 하지만 어쨌든 뭐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현재 공매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조, 42조, 44조, 재작년에 쉬었다 갑니다. 30조대로 떨어졌다가 2배 상승하면서 66조. 자, 올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 86조입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도 폭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꾸준한 상승 흐름, 자, 97조, 100조 돌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조, 12조, 6조 좀 들쭉날쭉하죠. 적자 전환 이후에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작년에 뭐 흑자 전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23조, 올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 37조. 그 배경에는 AI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내년 후년도 가파른 상승 이어가면서 폭은 좀 줄지만 여전히 괜찮은 수준의 상승 이어집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은 조금씩 줄어드나 여전히 상승 흐름. 자, 그래서 지금 뭐 실적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분기에는 2조 8천에서 7조대로 크게 올랐고요. 자, 2분기에는 5조대에서 9조대까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이어갑니다. 3분기, 4분기도 7조에서 10조, 8조에서 10조 각각 전년 대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도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실적은 분기별로도 전년 대비해서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30에서 50, 60, 80. 자,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죠. 자,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 건전성, 빚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0까지 떨어졌고요. 향후에는 30,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6. 자, 최근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가 30일 그냥 한 번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30대, 향후에도 조금씩 내려가긴 하겠지만 20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수익성의 최근의 상황이고 앞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 스탠스, 최근에 플러스 전환 이후에 가파른 상승이고요. 자, 이어서 올해 배당금은 1797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6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배당 메리트는 좀 소소해졌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6.32배, PBR은 1.87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저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슈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최근에 뭐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HBM에서는 사실 뭐 SK 하이닉스 걱정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적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아직 부족하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의 배경이 됐던 거는 바로 시장에서 HBM 경쟁 심화로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리고는 있긴 합니다만 현재 주력 시장인 HBM3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약진하고 있는 배경 때문에 이제 일부 우려가 되면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한 13, 14% 내려온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배경을 설명드렸고, 다만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HBM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속도가 둔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성장세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고, 가격, 물량, 최적화 전략과 높은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은 계속해서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4부터는 TSV가 급증하는 만큼 전공정 공급 제약이 커져서 시장에 우려하는 공급 과잉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HBM 경쟁 심화로 동사 시장 점유율이 올해 64%에서 내년에는 55%까지 하락을 하고, HBM3 12단 가격 하락과 HBM4 12단 가격 프리미엄 축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HBM 매출은 올해 대비해서 30%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미국 반도체 품목 관세 우려도 점점 해소가 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약속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어서 D램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D램 업사이클 지속에 따른 수혜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DDR4 장기 공급 계약 요청까지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 메모리 업체들의 보수적인 공급 기조는 지속이 될 전망이고요. 이는 2026년 DDR5로의 채택 가속화와 더불어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버 교체 사이클에 대한 신호가 또 발견이 되고 있어서 내년까지도 업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또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가 되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올 상반기 엔비디아 대상 매출이 6개월 만에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죠. 바로 블랙웰 GB300에 HBM3 12단이 핵심 부품으로 탑재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블랙웰 GB300 칩 하나에는 HBM3 12단 8개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 블랙웰 GB300 출시를 목표로 해서 칩 검증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 단계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GB300 관련해서 이제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매출의 상황이 되겠죠.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일부 불확실성 빼고는 사실상 뭐 그것도 추측일 뿐이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업황적인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전혀 우려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는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다,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말씀드릴 게 없죠. 지금 상황도 너무 좋고 오히려 지금 내려온 거 기회 관점으로 봐야겠죠. 오히려 30만 원에서 들어가도 싸요. 근데 26만 원까지 거의 고점 대비 13, 4% 내려왔다. 땡큐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오히려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지금의 하락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은 더 잘 하셨고 계속 홀딩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도 여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상당히 좀 좋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여기 표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39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고 39만원까지 아직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지금 뭐 익절하는 거는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물량 들고 가시면서 나중에 최소 한 30만 원 한 초중반 때는 넘어가야 그때부터 슬슬 익절을 생각해야 되지 지금은 아직은 계속 홀딩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계속 홀딩해 나가셔라. 아직은 익절 생각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인데요. 뭐 사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일부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최고점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하락폭 자체가 10% 초중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물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 절대 물타지 마시고 여기서 물타봐야 어차피 평단 안 내려오고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투자 비용 대비. 그래서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